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애틀란타 한국문화원이 오는 6일 토요일 애틀란타 하이뮤지엄 오브 아트에서 열리는 패밀리 세러데이에 참여해 한국 전통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패밀리 세러데이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하이뮤지엄의 대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9월 행사는 애틀란타 한국문화원과의 협력으로 꾸며져 한국의 전통 예술과 현대적 창작을 함께 조명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킴스 모델 스튜디오와 김문숙 애틀란타 예우회와의 K컬처 협업 무대로 마련되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 연출을 통해 관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전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무용 위주로 부채춤, 진도북춤, 건무와 같은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오후에는 특별 대담인 코리안 트래디셔널 앤 크리에이티비티 나우가 이어집니다. 이번 대담은 설악산의 화가 김종학의 예술 세계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전통과 세계 현대 문화의 융합을 탐구하는 자리입니다. 패널로는 한국 전통주 증류소의 민화 스피리츠 공동 창립자 제임스 김, 애틀란타 유명 레스토랑 에얼룸 마켓 BBQ의 셰프 겸 오너 이지연, 회화, 사진, 한복 디자인을 아우르는 예술가 이유비 등이 참여합니다. 대담 진행은 하이뮤지엄 현대미술 수석 큐레이터인 마이클 룩스가 맡습니다. 애틀란타 한국문화원 측은 이번 행사는 한국의 깊은 전통과 오늘날의 창의적 표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 한인단체와 협업해 무대를 준비한 만큼 문화교류와 공동체의 의미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둘루스 한인타운 중심지에 위치한 귀네플레이스몰 재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귀네카운티 도시재개발청은 지난 2일 귀넷몰 이전 시어스 백화점 부지 11.5에이커를 1,150만 달러에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카운티가 보유한 귀넷몰 부지는 총 87.5에이커로 늘어났습니다. 니콜 러브 핸드릭슨 귀넷 의장은 우리는 이 부지를 주민과 기업을 위한 기회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귀넷 플레이스몰은 과거 카운티 성장의 상징이었지만 경제, 소비 패턴 변화로 현재는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귀넷 카운티는 2021년 첫 부지 매입 이후 여론 수렴과 글로벌 부동산 전문회사 CBRE와 협력하여 장기 전략을 수립해왔습니다. 또 2023년에는 글로벌 빌리지를 포함한 활성화 계획을 승인했고 지난해에는 메이시스 부지 23에이커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번 시어스 부지 인수까지 포함하면 카운티는 지금까지 약 5,1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재개발 프로젝트는 20년에서 25년 장기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최종 계획에 따르면 영화관과 박물관, 전시공간, 주거단지, 리테일과 오피스, 중앙공원, 교통 트랜짓 센터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는 개발업체 선정이며 이달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편 군내 당국은 이번 재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과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I-85 고속도로 인접성과 교통 유충지라는 입지적 강점은 귀넷 플레이스몰의 잠재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장학재단 남부지회는 오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커뮤니센터에서 제35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학업 성취와 봉사정신을 겸비한 학부 대학원생, 장학생 70명과 더불어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9명이 선정돼 장학금을 받습니다. 심영래 지회장은 한미장학재단은 지난 35년간 차세대 한인 인재 발굴과 지원에 힘써왔다며 특히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은 한미 양국 간의 특별한 인연과 감사의 마음을 이어가는 뜻깊은 사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장학사업은
기아 자동차의 15만 달러 후원, 주패밀리 파운데이션의 22,500달러 지정 장학금, 그리고 다수의 개인 및 단체 기부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체어 스칼러십과 디자이네이티드 스칼러십을 통한 특별 기부는 매년 장학생 선발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장학재단 관계자는 장학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차세대 한인 인재들이 미국 사회와 세계 속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투자라며 지역사회와 후원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구글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끈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4억 2,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 판결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3일 구글이 구글 계정 관리에서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사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원고들은 31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이번 결정은 우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오해한 것이다라며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며 사용자가 개인화 기능을 끄면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0년 제기된 이 집단 소송에서 원고들은 구글이 우버, 인스타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들과의 관계를 통해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상태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가격이 최저 60달러에서 최고 6,73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다만 유동 가격제 도입으로 가격은 변할 수 있습니다. FIFA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판매 일정을 발표하면서 오는 10일에서 19일 비자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입장권 1차 사전 추첨 응모를 시작한다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일부터 이메일로 당첨자를 통보하고 10월 1일부터 지정된 시간대에 티켓을 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판매는 사전 추첨 방식으로 10월 27일에서 31일 진행되고 마지막 3차 판매는 12월 5일 조추첨 이후 이루어집니다. FIFA에 따르면 조별리그 입장권 가격은 60달러부터 시작하고 결승전 입장권 가격은 최대 6,730달러입니다. 이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69달러에서 1,607달러보다 크게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FIFA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대 처음으로 유동 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실제 입장권 가격에 변동이 생길 전망입니다. FIFA는 지난 6월에서 7월 미국에서 열린 클럽 월드컵에서 입장권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유동 가격제를 적용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첼시와 플루미넨시와의 준결승전 입장권 가격은 애초 473.90달러에서 13.40달러까지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이에 대해 이 정책은 입장권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다라며 중요한 것은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각자 좋아하는 영상 콘텐츠의 일부 장면을 모바일 기기에서 원하는 만큼 저장해 돌려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모멘트란 이름으로 일부 장면을 저장,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처음 도입했는데 이번에는 이용자가 저장하고자 하는 부분의 시작과 끝을 모두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면을 전체 클립으로 만들어 저장하고 언제든 다시 보며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 역시 모바일 기기에서 가능하며 이용자는 원하는 장면에서 클립 버튼을 누른 뒤 종료 지점을 조정하면 됩니다. 이 저장된 클립은 이용자의 개인 계정에 보관됩니다. 넷플릭스는 현재까지 이 모멘트 기능을 이용한 최고 인기 장면이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 그룹 헌트릭스에 대항하려는 사자 보이스가 소다팝을 부르며 등장하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4일 목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